안녕하세요. 니르 연구소의 이한경입니다. 2022년 12월 4일 위험 점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위험한기보다는 그냥 그리드가 많이 가득 차서 뭐더 올라갈 부분은 조금 없는 것 같은데 조정 당하면 이제 또 힘든 구간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대응하는 거고요. 위험은 간략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위험 사항은 한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랑 동일한 상태고요. 이거를 너무 안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보여드리고, 오늘은 한계 기업, 그 다음에 리세션 실적, 그 다음에 중국 부동산, 요거는 굳이 말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FOMC 왔을 때 금리 인상 변동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안 하고 이 네 가지 영상만 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거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먼저 신용위험입니다. 신용위험만 영상을 따로 이제 정리해서 본 일부 영상을 올리고요. 뒤에 거는 따로 떼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원 스왑 베이시스랑 CDS가 잘 나와 있어가지고 CDS로 변하는데 그만큼 위험한 상태가 있다가 내려온 거는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요거를 깨야 돼요. 요거를 깨야 안정이 되는데 이거는 깨지 못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만큼 아직 시장 위험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 내려오는 모양새지만 여기를 지키고 있거든요. 1300원대를 지키고 있어요. 1250원 정도까지 내려와줘야 그나마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300원대가 여기네요. 그러니까 1250원대까지 내려와야 다음에 위험이 오더라도 여기를 돌파 안 하게 되는데 1400원대에서 머무면 이거 돌파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또 수출입 기업들이 힘들어지는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다고 해서 달러를 지금 풀매수를 하는 구간은 아닙니다.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한 10분의 1 정도만 대응하고 여기에 놓으면 또 10분의 1 대응하고 각각 50원 단위로 지금 대응하는 게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CDS를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많이 내려졌죠. 이게 터키 같은 경우에 많이 내려져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위험들은 많이 해소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위험을 큰 걸 보셔야 돼요. 큰 걸 보셔야만 이렇게 떨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위험이 적은 녀석들은 크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50에서 51 간 거니까 별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DS 프리미엄은 전주 대비 많이 내려갔다는 거 이것도 한계 기업들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2금융권 문제인데요. 제2금융권은 좀비 기업 이거 말씀드렸죠. 실제로 이자를 낼 수 있는 거 여기 보시면 몇 조 단위로 늘었습니다. 기업 급전 수요가 급증했고 한계 기업 이제 구조조정 불가피 이제 구조조정으로 가겠다는 소리를 이제 풀고 있는 겁니다. 한계 기업 증가 70%, 중소기업 대출금리 5%. 요 중에서 한계 기업이 이제 부도나기 시작하면 구조조정으로 들어가면 당기지만 디폴트 나버려서 이제 해소가 안 돼버리는 기업들도 나오기 시작하면 여기 있는 대출을 한 기업들도 힘들어지는 거죠. 이거 952조. 이게 맞죠? 가계부채 많다고 했지만 기업도 한 개 기업만 그 대출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시중은행에서 같이 움직여버리면 큰일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점 못 내는 거. 그 다음에 연체 공포가 있고 대기업들 부담이 42%. 대기업들 채권까지도 힘들다. 한전채 같은 경우에도 이 3분기 이자만 곱하기 4조. 그러면 2조, 3조를 대출로 줘야 되는 거죠, 한전. 그러니까 전기 수요를 잘 막아야 되는데 실제로 한전의 지금 내부 구조가 문제예요. 저거 조정 안 하면 구조 조정 안 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조각조각 내놨는데 전력 판매사랑 생산회사랑 이 갭을 만들어 버려서 하나는 한전 자체가 흑자가 아니라 적자로 다 가는 구조거든요. 이거를 시스템적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국가 자체의 위험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뉴스를 이제 세부적인 위에 있는 뉴스를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계기업 보시면은 한계기업은 이렇게 뉴스들이 지금 최근에 일주일간 뉴스입니다. 급전 수요가 10인데 지금 10%만 몰리고 있어요. 금리가 5예요. 91몰이 5%라는 거 곱하기 4를 하면 20%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율 5%긴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지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높은 겁니다. 한 달, 두 달 빌려도 1%, 2% 내는 거는 상당히 높은 상태인 거고 그리고 CP가 안 팔리는 회사들도 있다는 겁니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부실기로 평가되는 게 선행돼야 되고 3년 연속 적자로 내는 것들 3,500곳이 됩니다.
10년 내내 한기기업 딱지를 떼지 못한 것도 300기업. 이제 흑자 났다, 적자 났다, 흑자 났다, 적자 났다.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이게 일어나는 거고 이 옥석가리기가 끝나야 아마 이번에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한기기업이 부도나기 시작하면은 이제 은행들이 힘들어지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거든요. 그때 돈을 풀 거예요. 그래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조심하자.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고요. 중소기업 대출 금리가 5%에서 70%. 그러니까 대출 금리가 5% 이상이 70%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익을 5% 이상 못 내면 아니면 대출이 높으면 힘든 거죠. 지금 이 구간입니다. 이익이 안 나는 구간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현금을 확보하시면 대출이 적겠죠. 현금이 확보하고 있으면 대출도 줄일 수 있죠. 그렇지만 현금이 없다면 이게 힘들어지는 거고 대출을 받아서 기업이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없는 경우는 힘들겠죠. 이렇게 설문조사들도 금리 인상 기조가 내년도로 하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구간입니다. 예금 이자 낮춘다고 해서 자본 수요가 바로 여기 대출로 가냐? 그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이자 대출이 낮고 이 대출이 총액이 952조. 우리나라 예산으로 봤을 때 감당이 안 될 정도죠. 그러니까 이건 물론 예대 마진을 마법을 통해서 가능은 한데 어, 경색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고랜드 사태, 한국생명 사태 때문에 경색이 됐고 금리 자체가 1%가 높아져 버렸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럼 대출 잔액이 952조인데 그러면 이거의 5%가 되면은 천조라고 했을 때 50조가 이자고 나간다는 거죠. 그만큼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똑같은 뉴스고요. 요거고 큰 장 선다로 가죠, 오히려. 이제 이 뉴스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부실증권 한 개 기업인데 한 개 기업이 진짜 알짜 기업이라고 하면 가격이 쭉 떨어져가지고 물건 매각물로 나올 겁니다. 구조조정 끝나고. 이게 큰 장에 선다는 거죠. 그러면은 벤처 캐피탈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은 구조조정 잘 시켜서 성장시킬 수 있는 기업들은 투자하면 또 성과가 나겠죠. 이 두 가지가 이제 양날의 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벤처 캐피탈에 있는 자본금들도 오히려 물릴 수 있고 벤처 캐피탈에 투자한 자본들은 이익을 못 내는 회사들도 많거든요. 그것도 힘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NL, NPL이라고 하는 거는 차주가 돈을 빌렸다 원금이나 이자를 3개월 이상 갚지 못한 채권. 그러면 이게 부실화된 채권이 낮은 가격에 매해서 차익을 남기는 경우, 부도만 안 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영끌 쪽도 이자 못 내는 거죠. 가계는 이제 1,800조인데 상황 뉴스가 나오고 있네. 앞에 가서 볼게요. 네. 가계 이자는 1,800조, 1,870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신용 잔액이. 그 다음에 비중이 가장 큰 가계대출이고, 주택담보대출은 1,000조. 주택은 담보물이라도 있죠. 이 담보물의 특성은 담보물의 60, 7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지금에서부터 한 10% 이내로만 떨어지면 감당은 돼요. 그러면 뺀 금액 750조. 예. 750조인데 이 750조의 많은 부분이 다 어디로 갔을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중금리로 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그럼 중금리면 결국에는 카카오뱅크나 그쪽, K뱅크나 그쪽이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가계대출, 일반 신용대출, 신용대출도 금리가 높아지고 신용대출은 다 줄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연결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전이자 요만큼 음, 분기별 이자 비용이 이제 점점 증가되죠. 그러면 대기업 쪽에서도 흔들흔들하고 그럼 기업 인수합병도 조금 힘들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침체가 끝나는 시점 직전에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이자를 내는데 뭐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나 포스코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가스공사도 나쁘지 않아요. 전력공사는 적자니까 문제인 거죠. 적자가 난다는 게 자체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나 한수원 같은 경우도 적자가 났는데 이자 비용까지 내면 그만큼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시장에서 주가로 반영될 수 있다. 그게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영향을 미치니까 지금 반등한다고 해서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조심스럽게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계기업 영상이랑 뉴스 자료 한번 살펴봤고요. 지금은 투자를 막 늘리는 시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은행에 맡겨서 5%, 4%, 5% 금리 가져가세요. 그게 속편합니다. 그냥 그 금액을 넣으셔가지고 한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뭐 몇천만 원이든 그쪽으로 은행에 넣어서 이자를 받으시는 게 왜 낫다고 얘기하냐면 내년에 하락장이 오면은 그때 투자하시면 수익률이 30에서 50% 나을 거예요.
그걸 보고 투자하시면 되고, 근데 여러분이 지금 투자하시면 사고 팔고 하면서 현금이 남으면 되는데, 주식 투자 특성상, 특히 중장기 투자를 하든 초보 투자자들은 언제나 보시면은 주식은 풀인데 현금은 안 가지고 있어요. 주식 투자는 기본적으로는 현금 가지시면서 대응하는 겁니다. 차익 실현이 메인이 아니고 현금으로서 저점에 있는 걸 매수해서 어느 정도 이 시세를 내고 다시 현금 보유할 줄 아는 능력을 키우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이 위험 정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